네, 사주 재테크 표지를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상담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료고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밑에 있는 저기 그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면은 제가 연락을 드려서 뭐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한자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자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고요. 천간의 열 글자,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열 글자, 그 다음에 지지의 12글자,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 22글자 정도만 알면 됩니다. 10글자 12글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 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하나 보도록 하죠. 이 사주명리의 부호예요. 사주팔자의 부호. 하나의 뭐 암호라고 해도 되고, 천간과 지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명리를 이해하는데 쓰이는 한자는 천간 위에 있는 거 10글자, 지지 밑에 있는 거 12글자, 총 22글자만 알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보면은 2023년, 2024년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개념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그런 부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천간 10글자예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천간과 지지는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임술, 개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면 이제 6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0갑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 되겠고,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60이라는 점을 좀 알고 싶는데 이렇게 뭐 아실 필요 없어요. 뭐 최소 공배수 알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짝지어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보건 상태나 의술이 발전되지 못했을 때는 사실 60 넘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시간을 표시할 수 있었고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것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갑자를 한 바퀴 돌아서 환갑 지나서 또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짝지어서 이제 일단 그 시간의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중국 한자권에서는 천간지 22글자를 조합해서 60글자를 만들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시간 측정의 부호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천간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대체하고 또 지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대입했는데 사 1년, 마 2년, 양 3년 등과 같이 순서대로 60개의 시간 단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접해 있는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갑자라고 하면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짝을 지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연월 일시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장이 돼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원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연은 60개, 월은 12개, 그다음 일은 60개, 신은
12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은 아, 대체로 한 50만 개 정도의 저기 그 사주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보면 그러면 대체로 한 그 10명, 100명, 그죠? 50만, 500만, 5천만. 그러니까 100명 정도는 나하고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다음에 갑술, 을의, 병자, 정축 이렇게 쭉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갑자순이라고 하고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그다음에 갑인순 이렇게 하고 끝에 가면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은 신유, 술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술해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그 술해 쭉 있고 오미, 신유가 빠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간은 12글자고 10글자고 지지는 12글자이기 때문에 끝에 두 개 빠지는 것을 이제 공망이라 한다. 뭐 이렇게 그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저기 어딥니까? 올해가 이제 개해년이잖아요. 개해년. 그러니까 내년이 갑진, 그다음에 을사, 병호. 병호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저기 뭡니까 느낌으로 보면 강력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갑오년 같은 경우에 그 갑오 농민 전쟁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가 걸릴 때 좀 저기 그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천간과 지지를 이제 오행의 배속 원래는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결합해서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에 대해서는 또 다시 여기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오행을 나무, 목화 토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서양에서 또 4원 소설, 3원 소설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각 글자들을 오행에 배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여기에 또 음양, 음과 양을 집어넣어서 음양 오행을 딱 담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풍성하게 이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시간의 흐름과 오행의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술사이기 때문에 저기 돈을 받고 하는 그 술사이기 때문에 딱딱 저기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지금 올해 개묘년인데 개묘년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매년 5만 원씩 주고 저기 갈 필요 없다. 뭐 철학관이라든지 점쟁이들한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죠? 자, 천간이에요. 천간은 갑을이 목이에요. 병정이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입니다. 갑병무경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글자, 그렇죠? 앞에 있는 글자를 양이라고 해요. 그 갑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고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고 그 무토는 양토이고 기토는 음토이고 그다음에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고 임수는 양수고 계수는 음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부를 때 막 외울 필요까지 없고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렇게 부르면 되겠고 천간 같은 경우에 갑목은 뭐냐? 아름드리 나무예요. 아름드리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막 아름드리 나무를 이제 갑목이라고 하고
을목은 작은 꽃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심어지기 위해서 큰 땅이 필요하지만 을목은 정원에 있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클 필요는 없어요. 그 간목은 키우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되겠고, 병화는 태양이에요. 큰 불기운이에요. 이글이글하죠. 정화는 달, 별, 촛불, 가로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무토는 넓은 대지, 광활한 영토, 그렇습니다. 기토는 집안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목이 무토에 심어지면, 그죠? 광활한 대지에 꽃이 피면 다 잡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이 척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 기토에 심어져야 되고, 저기 이 아름드리 나무는 무토에 심어져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경금은 큰 칼, 큰 바위, 신금은 작은 칼, 수술용 칼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사주에 없는 의사들은 수술하는 데는 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임수는 큰 바다, 큰 강, 호수, 그리고 개수는 시냇물, 옹달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지지도 보면 이제 음양배속을 하는데, 요거 이제 자수, 축토, 임목, 묘목, 그 다음에 진토, 사화, 오화, 그 다음에 미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해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고 이제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수는 쥐띠죠, 축은 소죠, 이는 범이고, 묘는 토끼고, 지는 용이고. 그래서 이제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고, 음력으로 보면 임목부터 1월이에요. 1월, 그렇죠? 그러니까 섣달, 동짓달,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저기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음양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고, 다시 지지의 오행배속과 음양은, 지지의 오행배속은 청간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토가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명리에서는 해가 바뀌는 것이 입춘이에요.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뭐 양력, 음력, 이건 제가 좀 잘못 써놓은 건데, 절기가 우리는 양력으로 돌아가거든요. 양력으로 2월 4일, 대체로 2월 4일이 입춘이니까 입춘이 지나야지, 그래야지 해가 바뀝니다. 개묘년도, 개해년도, 개묘년이죠. 개묘년도 2월 4일 지났으면 이 토끼띠고, 그렇지 않으면 범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기상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자수는 겨울의 수기운이고, 축토는 겨울에서 봄 갈 때 축축한 땅이 있잖아요. 임목, 묘목, 그리고 진토는 이제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봄의 토죠. 그렇죠? 사화, 오화, 미토는 이제 여름 끝자락에 있는 거가 굉장히 조열합니다. 조열하는 건 바짝 말랐다는 거죠. 신금, 유금, 술토도 조열한 땅이고, 조열하다기보다는 자갈이 많은 땅이고, 해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각각의 인묘는 목, 진은 이제 중간중간에 토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인묘, 사오, 신유, 해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오행과 계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주를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